지난 시간엔 학과 시험의 주요 사항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시험에서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고 또 이 유형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봐야 하는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그림 문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려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자, 경기를 울렸다. 경기 있잖아요. 아시죠? 방방거리는 거, 경조, 무슨 뭐 크락션 그러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경기라고 그래요. 그게 경기를 울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조등을 번쩍했다. 헤드라이트 있죠? 헤드라이트를 번쩍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말이죠. 빨리 가라고 재촉하면서 전조등을 번쩍했어요. 그러면 틀리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전방만 주시면 앞에만 보고 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백미러도 보고 눈미러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 해야지 전방만 주시면 간다. 이러면 틀리는 얘기예요.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요, 앞차와 바짝바짝 조평한다. 앞차와 바짝바짝 조평하는 건 뭐예요? 안전거리 미확보예요. 안전거리 미확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그 질문, 깜빡이는 방향지시등은 30m, 그 지점이 이르기 전에 30m 키워야 되는데, 정지선 직전에 와서 방향지켜. 그 다음에 교차로 딱 직전에 와가 방향지켜. 그러면 이건 안전운전 안 해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다. 이 얘기는요, 지금 뭐냐, 급제동 한다는 거야. 급제동은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제동한다.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다. 이런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자, 무슨 얘기 같지만, 신속히 간다. 또 빨리 간다. 무슨 가속한다. 어디 무슨 속도를 높인다. 이런 얘기만 다 틀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여덟 번째는요, 전제속도 그대로라는 얘기만 다 틀려. 전제속도 그대로라면, 자, 그대로가 뭐예요? 빨리, 즉시, 그거보다도 그냥 무작정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녹색등화가 들어가는데 바로 가버려. 바로, 즉시. 이런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앞지르기 한다. 그렇죠? 앞지르기 할 수 있겠죠? 앞차가 느리느리 가면은 앞지르기 할 수 있죠? 네, 앞지르기는 그 차의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앞지르기 방법이란 뭐냐? 앞지르기 방법이는요, 그 앞차에 왼쪽으로 돌았는데 오른쪽에. 그러면요, 여러분들 벌점 15점이에요. 그리고 범칙금이 얼마잖아요? 6만 원이에요. 그래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다음에는요, 급히 진로 변경한다. 급히 진로 변경하면 당연히 급히 진로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급히 진로하면 틀린 얘기인데요. 급히 진로 변경은 왜 위험하느냐? 자, 내가 말이죠, 1차로 가는데 갑자기 2차로로 진로 변경. 그러면 2차로에 있는 차가 들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운전학원 지금 책자에 4면을 보세요. 4면을 보시면요, 3번을 보세요. 자, 3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동차 배기가스 신석의 경우, 이 배기가스 색이 나오는 것은, 겨울에 신석이 나오는 것은요, 김이 서려서 나오는 게 있지만은, 여름 같은 새에 신석이 나올 때 있어요. 이거는요, 배기가스가 엔진 오일과 같이 타서 이게 신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는 뭐라고 그랬죠? 엔진 오일과 함께 연소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봐요. 4번을 가시면요, 버스가 말이죠, 빨간 금지 표지가 있죠. 버스 전용 차로는요, 청색이죠. 그래서 이 버스 전용 차로는요, 이렇게 버스가 금지된 거는요, 30인 이상 승합차는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았어요. 자, 5번을 볼까요? 5번은요, 요거는요, 비보호자 좌회전 표지예요. 근데 이 비보호 좌회전은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자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우회로 표지구나. 이게 잘못했어. 우회로 표지인데요. 요 표지표는요, 우회로 표지예요, 우회로 표지. 우회로 표지인데, 그럼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뺑 들어가가지고 자회전 신호가 없는데, 이렇게 우측으로 해서 뺑 들어가가지고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자회전하라. 그래서 우회로 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2번이 맞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7번을 볼까요?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맞는 거 두 가지. 자, 공주거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주거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공주거리가 뭐냐? 제동거리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주거리는요, 자, 이렇게 가는데 어린애가 후닥닥 튀어나왔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때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래서 거기까지, 브레이크까지 가는 그 거리를 뭐라 그래요? 공주거리라고 그래요. 공주거리.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금방 쓸까요? 안 써요. 더 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를 제동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정지거리, 그래서 공주거리하고 제동거리를 합한 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정지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만큼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문제는요,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경우, 이거 제동거리죠. 다음에 술에 취한 운전하는 경우, 이거 공주거리야. 이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차량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거는 뭐예요? 사람과 관계가 없으니까 제동거리예요. 그 다음에 인상대가 벌써 끝났으니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2번하고 4번이 맞았어요. 다음에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이거는 공주거리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하고 4번이 맞았어요. 아시겠죠? 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를 많이 읽으시면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림 문제는요, 13가지만 잘 이해해 주면요,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무난히 60점 내지 70점이 되고, 또 이종은요, 60점이 합격이거든요, 커트라인. 그 다음에 1종은 70점이에요. 그래서요, 이종은 15개만 틀리면 돼요. 그리고 1종은요, 10개 정도 틀리면요, 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